신입 사원들에게 보험 설계사분들의 이 마케팅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회사 처음 들어와서 이 생활 설계사분들이 아주 집중적인 마케팅 대상이 돼서 그때 보험을 몇 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잘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보험에 대해서는 물론 해약을 했죠. 해약을 한 보험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이 사회초년생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보험 6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얘기는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요. 지난 5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선 제일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소득 요건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빼고 그야말로 그냥 돌직구 그냥 확실하게 핵심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축성 보험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은 이게 위험 보장 이런 거보다 이 저축이라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일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이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사들이 하는 저축성 보험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게 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사업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말로 쓰네요.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저축성 보험에 넣으면요, 이 1,000만 원이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일정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은행은 1,000만 원이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에서는 그렇지 않죠. 저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걸 떼고 나머지만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보험사 상품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보험을 중간에 깰 경우에 이거를 비로소 늦게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있다 깨니까 원금도 못 찾게 되는 걸 비로소 알고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지 않은 사업비를 뗀다는 걸 뒤늦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성 보험은 물론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에 깨면 손해다. 깨지 않을 것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을 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장성 보험은 목적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은 재테크하려고 드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드는 게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 환급형들은 이 보장이 끝난 다음에 이 돈을 일부 돌려드립니다. 돈을 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금감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30세 남자가 20년 만기로 80세 만기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때요, 이게 순수 보장성이라 그러면 보험료가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돈을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가 얼마가 될까요? 32,000원이라고 하네요. 월 12,000원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 더 내는 게 아니죠. 30년 동안 12,000원씩을 더 내는 겁니다. 39%가 비쌉니다. 이건 정말 아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들 때 만기 환급금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 보장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에 보면 이 무해지형 그리고 저해지형 보험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금감원 자료를 보면요, 30세 남자가 20년 납 100세 만기 종합 건강보험에 들면 일반 상품은 보험료가 79,000원인데 이게 무해지형은 54,000원밖에 안 됩니다. 한 월 25,000원 정도가 더 싼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로는 한 32% 저렴하네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해지할 경우에 손해가 큽니다. 무해지형은 아예 해지 환급금이 없고요. 저해지형도 아주 쥐꼬리만한 해지 환급금을 줍니다. 그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해약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런 무저해지형은 절대 비춥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역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무해지형, 저해지형으로 해놓으면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인은 더 커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나 질병 보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괜히 급전 필요하다고 보험 깨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좀 반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금감원은 저 자료에서 무저해지형은 다소 좀 신중해야 되는 취지로 저 자료를 적어놨던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저해지형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들어놓고
그리고 저걸 끝까지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 저는 이번 콘텐츠 내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사망 보장을 위한 보험 많이들 드시죠? 필요합니다. 뭐 사고는 뭐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뭐 닥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망이라는 건 반드시 본인이 한 번은 겪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망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드는 게 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사망 원인도 관계없죠.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이 나와서 내 가족들, 유족들이 돈을 타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는 뭐 만기도 없고요. 나 죽을 때 무조건 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좀 완벽한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역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 보장을 해주면서 이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을 해보면 없지 않습니다. 바로 정기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정기보험은 이게 무한정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만기가 있습니다. 대개 8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종신보다 8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험료는 상상외로 쌉니다. 금감원 자료 보니까요. 30세 남자가 20년 납 1억 원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22만 8천 원입니다. 와, 엄청 비싸죠? 20년 동안 거의 23만 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거를 이 80세 만기 정기보험으로 드니까 이 똑같은 조건에서 보험료가 10만 3천 원, 절반도 안 되네요. 55%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 사망 보장 원해서 이 종신보험 드는 분들은 이 정기보험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면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대면 채널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바일로 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그렇다고 뭐 보장 내용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보장 내용 똑같은데 이 모바일로 하면 무려 금감원 자료 보니까 17%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실손보험도 이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분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복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보험을 뭐 10개 들었다고 해서 10개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1개만 보장을 해줍니다. 나머지 9개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손보험 가입할 때는 반드시 중복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회사들마다 이게 그 실손 성격의 보험을 이 단체보험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미 실손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중복입니다. 자, 이럴 때는 실손보험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가입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다른 성격의 보험을 가입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복 체크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보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보험에서 저는 이 위험 그리고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이런 보장성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소득공제할 때 보면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드립니다. 이 보험료 납입한 것에 이 12%를 세액공제를 해주죠. 연 최고 100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물론 액수가 좀 부족해요. 이런 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회초년생들이 보험 가입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보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